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구독자 수험생분께서 저희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카톡으로 질문 드렸던 학생입니다. 말씀대로 천임은 베이직 기본을 보고 단원은 중학생용으로 봤습니다. 이제 천임은 1회도 끝나고 나서 기념으로 9까지 9급 문제를 푸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풀리는 문제 중 하나 빼고 다 맞아서 너무 뿌듯해요. 단어는 4개 틀리셨고 문법 2개, 작문 2개, 빈칸 하나, 주제 하나, 신경 하나, 그리고 순서 하나 이렇게 틀렸습니다. 아직은 문제를 풀 단계는 사실 아니라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험생분께서는 그래도 공부한 만큼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좀 잠깐 점수가 그래도 좀 나와서 약간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이제 다른 부분도 같이 하고 싶어서 문법이나 독해랑 병행할까 싶은데 아직은 천인문을 더 봐야 하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법 알려주는 유튜버 중에 쌤이 제일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전에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 수험생분께서 지금 노베이스이시고 그리고 지방직 일행 준비 중이시고 이전에 심우철 선생님 중환영문법 그리고 생단기를 듣고 합격 구문 완강하고 그리고 합격 문법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중학교 영단어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능 어휘를 일단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어휘 같은 경우는 3회독 정도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수능 어휘를 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외우는 거는 그 후에 공무원 영단어에서 외우면 되고 그 전에는 일단 독해 지문에서 쓰이는 기초적인 영단어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어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바로 공무원 어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한 강사님들 교재를 보면은 가끔씩 수능 어휘와 공무원 어휘를 한 권에 모아놓고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강사로서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 그런 교재들은 아쉬운 점은 수능 어휘와 공무원 어휘를 한 권에 모아놨기 때문에 수능 어휘는 수능 어휘대로 부족하고 공무원 어휘는 공무원 어휘대로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급한 건 아니거든요. 수능 어휘 전문 교재로 일단 3회독까지는 보시고 나서 그 후에 공무원 어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 어휘는 3회독 이후부터는 자신이 모르는 수능 어휘만 따로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해놓고 앞으로는 안 볼 거예요. 하지만 3회독까지는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일문 베이직은 기본편은 저는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수능 어휘는 1시간 정도 고정시켜가지고 매일매일 암기를 해주시고 천인문 베이직은 1시간만 일단 1시간 반 정도 투자를 해주세요. 1시간 반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해독을 할 때는 해석을 지우지 마시고 해석이 아니죠. 필기한 걸 지우지 마시고 아마 필기가 본인이 해석을 하면서 해석이 유연하게 되는 것은 넘어가시되 필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마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따로 독해 노트라고 해서 노트에 그 문장을 정리해 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인문 베이직은 이해독으로 끝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시고 그게 끝나면은 나중에는 유형별 독해 교재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지금 앞에 1시간 수능 어휘 보기로 했고 1시간 반은 구문 독해 이해독 하고 나서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기로 했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문법을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심은철 선생님 학교 문법 인강을 계속 보신다고 하면은 그걸 보셔도 좋고요. 대신에 문법을 공부할 때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문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론서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1회독부터 그 이론서를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2회 위주로 공부를 해주세요. 암기는 2회독, 3회독, 4회독에서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회독에서는 2회 위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강의 듣고 필기를 해주시고 각각 문법 파트별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예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예문은 해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석 연습이 중요한 게 보통 문법에 있는 예문들은 짧아요. 하지만 좋은 점은 각 문장 안에
관련된 문법 어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을 문장 구조 분석하고 해석 연습을 하는 게 기초 독해와 이제 연계가 되고 구문 독해와도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 독해가 별개가 아니라 문법에서 해석 연습을 하면은 그게 구문 연습이고 또 독해 연습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은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고 문제도 풀고 나서 많이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론서에서는 각각 단원별로 출제 포인트별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나서 문제 옆에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자신이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문법이 이론이 한번 끝날 거예요. 물론 문법 이론이라는 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양이 많거나 너무 방대해가지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1회독 때 문법 이론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외우려고 하면 못 나가요. 일단은 외우는 거는 2회독, 3회독, 4회독 계속 회독하면서 암기하면 되고, 일단은 인강을 듣고 그리고 필기를 해주시고 문장은 해석 연습해보시고 각각 포인트가 뭔지 체크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고 풀고 나서 문제 옆에 간단하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의 인강을 활용한다 했을 때 저는 약간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강사님들의 강의 과정이 1년 과정이라서 정말 다양한 과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듣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이제 복습할 시간도 없고 회독할 시간도 없고 암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강의가 유명하다 해서 다시 또 이 강의로 넘어가고, 또 저 강의가 유명하다 해서 또 저 강의로 넘어가고 복습이 안 됩니다. 제가 천인문 베이직을 다시 한번 복습하라고 하는 이유도 같은 취지인데, 문법은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유명한 교재들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문법 이론서를 연습을 좀 회독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법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영어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교재를 최대한 여러 번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문제풀이는 우리가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풀 때도 거기서 문법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를 늘리려고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이 강의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을 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만약에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 이론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 볼 게 아니라 여러 번 봐주세요. 보통 수험생들이 문법 이론서는 여러 번 안 보고 시중에 있는 유명한 요약집이나 다양한 문법 다른 교재들을 보는데, 그게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법 이론을 압축해 놓거나 요약해 놓은 것 뿐입니다.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런 교재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론서를 계속 해독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단원별 문제집과 랜덤 문제집을 꾸준히 풀면서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론서에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인 영어 단계별 공부 반영은 링크로 따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천인문 베이직 한번 1회독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보되 거기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는 천인문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문 독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유형별 독해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독해 노트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수험생들 보통 영어 독해 지문을 빠르게 20문제로 구성된 문제를 풀다가 영어 독해를 막 풀다 보면은 막 해석이 안 되거나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막 하얘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 내가 약한 문장 구조를 체크를 하지 못했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갔는데 내가 해석이 못하는 문장 구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당황하고 실수하고 머리도 하얘지고, 그럼 다음 과목 풀 때도 영향 미치거든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문 독해도 마찬가지고 유형별 독해도 마찬가지고 영어 연도별 기출도 풀면서 독해를 풀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노트에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모아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 연습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어떠한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막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영어의 철학은 일단 공무원 영어 같은 경우는 5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병행을 해야 되고 영어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교재가 좋지 않거나 예문이 좋지 않거나 지문이 좋지 않아서 영어를 양치기로 많이 하라고 했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좋은 수능 교재도 많고 좋은 공무원 교재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교재를 정해가지고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풀고서 구문을 풀고서 또는 유형 독해를 풀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해 놓고 거기서 모아놓고 꾸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독해 복습으로도 상당히 효율성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큰 영어 공부 방향은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하루도 열공하세요.